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성부 4부 시작합니다. 매주 금요일 밤 유쾌한 세 사람의 특별한 말잔치 꼬리에 꼬리를 무는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용민 시사평론가 박지희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용민 평론가는 왜 왕관을 쓰고 계십니까? 오늘 졸업식입니다. 졸업을 하신다고요? 예, 졸업합니다. 예. 어디를 졸업하십니까? 지상파 방송 졸업합니다. 입학도 못 하시지 않았나요? 아니, 입학은 했죠. 입학하고 말이죠. 제가 우등생이었습니다. 청취율 잘 나오는 라디오 방송 사회자도 봤고요. 네. 그럼 예. 오늘 방송을 기점으로 예. 졸업을 하기 때문에 예. 제작진에서 아마 왕관을 준비한 것 같은데 케이크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니라 감사합니다. 뿔인 줄 알았어요. 예, 도깨비 뿔 같기도 하고. 예. 자, 근데 뭐 김용민 평론가가 졸업한 건 졸업을 한 거고. 네. 그것 때문에 박지희 씨도 같이 아웃되는 상황이.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박지희 씨. 어쩌실 거예요? 책임지세요, 네. 김용민 평론가님이. 박지희 씨. 네. 책임을 지라고요? 저보고? 취소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뭐 제작진이 저한테 의견을 물어서 그냥 둘 다 가로라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예. 아, 그걸 저 이동영 앵커가 책임지셔야겠네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네. 우리 제작진이 박지희 씨가 방송을 잘하니까 데리고 갑시다 해서 네. 다른 걸로 아이고, 좋습니다. 네. 예. 시간은 똑같이 해서 다른 걸로 합니다. 네, 우리 좋습니다. 제작진분들이 예. 그 이동영 진행자 같은 분들하고 오래 같이 일하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저렇게 그럼요. 착하시고 성격 좋으시고 네. 다 품어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저러다가 또 한 2주 뒤에 그만 나오는 할 수도 있어요. 예. 너무 믿지 마세요. 그래요. 예,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예, 있겠습니다. 그럼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오늘은 뭐 이제 추석 명절이 코앞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 방송 함께 하시다가 또 좋은 의견 있으신 분들은요. 유료 문자 샵 0945번이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들어와서 보내주시면 제가 또 토론 중간중간에 재밌는 의견들 소개하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추석이 다가오면서 이제 명절 스트레스 받고 있는 분들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는 코로나19가 많이 막 확산이 되면서 명절에 좀 자연스럽게 고향에 가지 않는 분위기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백신 접종 완료가 됐고 오늘 뉴스 보니까 오늘부로 우리가 또 이제 전 국민이 백신 접종 70%를 넘겼다라는 뉴스가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위드 코로나 얘기도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고향 방문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댁에 며칠 동안 있어야 하나요? 이런 이야기로 이런 주제로 며느리들의 토론이 또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게시물이 올라왔어요. 제목이 명절에 시댁에서 3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이고, 3박이나? 네. 작성자가 이제 결혼식을 올린 후에 첫 명절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근데 남편이 장남의 또 장손이래요. 그래서 시댁에 2박 3일을 다녀오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연휴가 이번에 좀 기니까 친정 먼저 갔다가 시댁에 가서 2박 3일 있자라고 했는데 남편이 거절을 했대요. 그러면서 2박이 아니라 3박을 하자. 그러니까 3박 4일을 하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남편이. 예. 그래서 이제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혼 후에 맞은 첫 명절이니만큼 규칙을 좀 확실하게 정해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두 분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을 해주시죠. 시댁에서 1박, 2박. 3박? 아니, 적당한 기간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일단 이 사연 주신 분의 남편분은 장남의 장손이다. 요즘에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들 한 명씩 넣고 이랬었는데. 그래서 그러네요. 장남에서 장손이니까는 뭐 2박 3일 있어야 되는데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이런 거는 안 싸우려면은 결혼 전에 미리 정해놔야 된다. 결혼 전에 이것까지 합의를 그럼요. 봐야 한다. 아니면 많이 싸웁니다 진짜. 예. 이 작가님이 결혼 전에 정하셨어요? 저는 안 정하고 내 마음대로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결혼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게. 네. 그래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두 분은 그러면? 그래서 이제 명절 전날에 저희 집에 가서 명절 하룻밤 자는 거죠 일단. 하룻밤 자고 이제 점심 먹지 않습니까? 점심 먹으면 슥 눈치가 보입니다 이제. 빨리 이제 가자. 진정으로 가자 이렇게 눈치가 찡그리는 표정을. 예, 찡그리는 표정 눈치를 딱 하고 있으면 또 우리 어머니의 눈치가 보이거든요. 야, 곧 있으면 동생 온다. 동생 보고 가라. 이런단 말이야. 야, 이게 안절부절 못합니다. 중간에 네. 껴서. 예. 그럼 이제 저희 친정에도 동생이 저 보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어서 그렇죠. 빨리 가야 예, 됩니다.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요즘에 시댁에서 3박 하는 집이 없어요. 있습니까? 없다고. 아니 이거는 진짜 하루도 잘 안 자지 않나요? 몇십 년 전에
보낸 사연 같아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예. 그래, 저는 이번에는 좀 길어서 연휴가 저는 이번에는 처갓집을 먼저 갑니다. 먼저 가고 이제 이렇게 오히려 처갓집에 더 오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이제 체감 시간 아니니까. 근데 우리 저 시어머니, 시아버지께서 좀 미리 이해하셔야 할 부분이 뭐냐면은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싫어서가 아니라 요즘 그 사실 핵가족 시대를 우리가 살다 보니까 대가족 모임 형식의 이 모임이 사실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댁에 오래 있는 거에 대한 좀 부담스러움 이런 것들은 좀 헤아려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요즘에 뭐 제 친구들은 보면은 오히려 명절 전에 그냥 부모님들하고 만나서 뭐 식사 밖에서 간단하게 한 끼 하고 밖에서 네, 그리고 명절에는 그냥 각자 쉬고 뭐 이런 집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딱히 이제 그런 친구들은 명절 스트레스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명절 스트레스가 좀 있을 것 같네요. 아니 근데 만일 제가 그 박지희 씨 친구분처럼 네. 안동에 계신 어른한테 그 명절 전에 그냥 식사하시고 명절 때는 저 우리끼리 있을게요 하면은 연을 끊자고 하실 것 같은데. 그 정도입니까? 예. YTN 라디오는 참 좋은 게 그 명절엔 혹은 뭐 휴일엔 다 쉬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뭐 다른 방송은 휴일도 없이 방송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작진들 중에서 기혼자들은 사실 방송 핑계 대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만이에요. 그 일한다 그러면 내려오라 안 그러거든. 예, 아, 예, 이거 예. 일합니다 해야 되는데 이거 예. 뭐 본인 노는 줄 다 하니까 일한다고 할 수도 없고. 예. YTN 라디오의 생리를 아시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아주 힘들겠어요. 예. 그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출연하는 오모 창석 씨도 네. 이 추석에 일이 생겨서 집에 안 가서 너무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럼 뭐 다들 그렇죠 뭐.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 또 젊은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제사를 또 안 지내는 분도 계시니까. 근데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은 가족 모임도 모임이지만 어떻게 제사를 안 지낼 수 있느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네네. 저도 모르겠어요. 뭐 지금은 저도 그 시골에 있는 안동에 고향에 내려가서 제사를 지내긴 합니다만 만일 그 우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다면 그 이후로 내가 저걸 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또 없어지는 거고. 네. 뭐 또 각 가정마다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은 우리 아들은 그 지희 씨 친구분들처럼 그렇게 저한테 뭐 명절은 그냥 각자 보냅시다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 작가님이 허락을 안 해주실 거예요. 저는 그때 되면 뭐 그러면 용돈을 끊겠다. 뭐 예. 아니 YL님이 시댁 가서 대출해달라고 하면 오지 말라고. 아, 꿀팁입니다. 예. 아니 핵가족 시대에 자란 사람들이 네. 경제 주도권을 갖게 되면서 명절 문화가 아주 급속도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네. 사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명절이 뭐 고향 가서 부모님 만나는 것 이거보다는 가을 방학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행도 가고 휴식도 취하는 건데요. 저는 뭐 다른 무엇보다도 이 명절이 인간을 위한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 노동이 특정 가족에게 편중되는 그런 명절은 그 인간을 위한 명절이 아니죠. 그렇죠. 누구도 싫은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제사상도 굉장히 간소하게 그렇지. 하고 네. 뭐 전 같은 거 일부러 하지 말고 그냥 주문해서 쓰고 그러면 노동을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요즘에는 각자 뭐 집에서 음식을 한두 가지씩 해서 모여서 나눠 먹고 뭐 헤어지고 뭐 이런 분들 그렇죠.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 네. 저 그리고 같은 진짜로 경우, 과거에 우리 조선 시대에서도 이거 제사상을 그렇게 상다리 부러지게 안 차렸거든요. 그럼요. 오히려 허례의식이 이 최근 들어서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결국 자기들이 먹을 거면서.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안녕님께서는 제발 자기 부모는 각자 챙겼으면 좋겠다. 그거 좋네요. 배우자한테 예. 미루지 말라고 효도를. 예. 네,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견 올려주고 계시는데 각자 1박씩 하고 오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이런 의견이 좀 많은 것 같네요. 나머지 안 시간 가는 건 좀 이제 그렇고. 쉬고. 네, 예. 그러니까요. 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아까 박지희 씨 친구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굳이 이제 제사를 만일 안 지낸다 그러면 명절에 가족이 모이는 그게 기준이라고 하면 뭐 설 명절 때는 시댁 식구들이랑 어디 여행을 간다든가 같이 다 모여서 아, 아니면 설과 추석을 나눠서. 추석에는 뭐
처갓집에 가서 다 같이 여행을 한번 간다든가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전처럼 대가족이 아니니까 핵가족 시대니까 네. 가능할 것 같은데. 코로나 이후에. 네, 뭐 네, 코로나 이후에. 예. 아니 뭐 국내 여행이라도. 저는 여행은 남편과 둘이 가고 싶을 것 같은데요. 용돈 준다 그러면 저 생활비를 드리겠다. 이렇게. 결혼을 안 해서 모르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저 박지희 씨가 남편하고 한번 여행 다녀보세요. 예. 왜요? 여행은 결혼하고 나면 혼자 가고 싶어요. 혼자 가고 싶다 생각이 꿀떡 너무 같을 모르는 거예요.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참, 아, 참 그렇군요. 씁쓸했습니다. 예. 예. 저는 혼자 다니는 여행이 지겨워서 알겠습니다. 그때 가면 다시 그리워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실컷 즐기겠고요. 예. 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식빵 언니가 별명이었던 김연경 선수. 김연경 선수가 진짜 식빵 모델이 됐어요. 그 식빵 제품이 이제 출시가 됐는데 가격 논란에 좀 휘말렸습니다. 가성비 논란. 제품 이름이 이제 식빵 언니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잼도 없이 그냥 식빵 딱 3장의 스티커, 김연경 선수의 스티커만 들어간 걸로 딱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단촐한 구성인데 가격이 1,800원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뭐 김연경 식빵, 뭐 김창렬을 위협한다, 막 이런 식으로 또 비난 댓글이 올라올 만큼 가격에 비해서 내용물이 좀 부실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조사가 이제 SPC 삼립이라고 합니다. 네. 삼립 측에서는 이게 그냥 일반 식빵이 아니라 뜨거운 물로 반죽하는 탕종법을 적용해서 촉촉하고 찰진 식감을 구현한 식빵이고 스티커 24종을 무작위로 동봉해서 이게 또 수집의 재미가 있다 이런 거를 또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빵을 네. 사는데 스티커를 받으려고 그런 근데 사람은 아닐 것 같은데. 김연경 선수 팬이면은 스티커 갖고 싶을 수 있죠. 이게 팬심을 위한 그렇죠. 상품입니까? 그러면 네. 그냥 스티커를 따로 팔라고 하세요. 예. 빵에 넣지 말고. 예. 잼도 없는데 식빵 석장이 1,800원. 아니 이건 상당히 비싼 겁니다. 예. 한 장당 600원이란 그렇죠. 얘기네요. 네, 예. 그러니까 식빵 딱 3장에 1,800원인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거 그 식빵 언니를 모델로 했다는 것은 참신한 기획이고 아이디어다. 다만 가격이 너무 비싼데 이 SPC 삼립이 그동안 이게 가격을 조금 많이 고가로 책정해서 문제가 됐던 적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쌓아왔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지금 또 논란이 더 크게 되는 거니까 이건 누가 봐도 그냥 상술이다. 네. 김연경 식빵 스티커를 이용한. 그래서 저는 좀 이거는 너무 비싸게 받는 게 아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맛있는 식빵이다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부실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마 김연경 선수보다는 식빵에 그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식빵을 정말 이제 맛있게 저렴하게 먹고 싶은데 다른 뜻이에요. 아, 넘어갑시다. 그래요? 아니 근데 이게 가격이 1,800원인 것도 좀 재밌지 않나요? 저는 그냥 딱 재밌다고 느꼈었는데. 식빵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뭔가 가격도 책정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럼 드는데 180원 하는 거. 그 18원. 연예인 이름하고 얼굴 사진을 앞세운 제품은요 대부분 그 연예인과 상관없는 제조사에서 만듭니다. 그래요? 아마 당신의 그 초상권을 쓰겠다 협약을 하고 뭐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이제 이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닐까 싶은데 과거에 김국진 씨, 국진이빵, 핑클, 네, 뭐 핑클빵, 그리고 뭐 포켓몬스터빵. 간장게장 하면은 또 김수미 씨 생각나고 네. 돈가스 하면은 정영돈 씨, 김준현 씨의 그 또 이런 얼굴을 따서 햄버거. 우리 김용민 평론가도 잘 드시는데 뭐 하나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사람들이 이거 사야겠다 하는 네. 그런 김용민이가 아니라 좀 그게 뭐 악명이 좀 돋아가지고 판매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김창렬 씨가 또 소환이 돼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그 인터넷 사전에서 창렬을 찾아보니까 가격 대비 성능이 안 좋은 물건, 뭐 가격에 비해서 터무니없는 양, 품질, 실속 안 좋은 물건에 쓰는 관용어다 이렇게 정의돼 있습니다. 이미지가 완전히 고쳐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김창렬 씨도 이미지가 많이 훼손됐고요. 근데 제조사의 그 관계자 인터뷰가 민심을 아주 들끓게 했습니다. 소비자의 선택인 거잖아요. 식품 내용물을 열어보면 이만큼 들어가 있네 판단하시고 비싸다 그러면 안 사시게 되잖아요라고 했는데 아니 식품은 개봉하면은 이게 환불이 안 그렇죠. 되죠. 환불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뭐 이거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다. 또 알면서도 샀던 소비자 잘못으로 몰고 가려 한다라는 비판을 들었습니다. 그때.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보면은 김창렬의 포장마차 음식을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김용민 평론가가 얘기를 하셨는데 포장마차 음식들을 이제 메뉴들을 여러 개를 해서 이제 편의점에서 팔았던 거거든요. 근데 네네. 저도 이걸 예전에 한번 사 먹어보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내용물이 너무 부실해서 진짜 순대가 이게 보니까 7개 들어가 있네요. 네, 7개 토막으로 들어가 난 있고. 게. 예. 떡도 굉장히 예. 조금 들어가 있고 그렇다고 뭐 야채도 없고 사실 우리가 뭐 편의점 음식에 그렇게 큰 뭐 직접 가서 먹는 것만큼의 퀄리티를 기대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너무 심했던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도 했던 적이 있는데 네. 김연경 선수의 이 식빵 두 분 사 먹어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니 저는 뭐 원래 제 돈으로 빵을 사 먹어본 적이 없어서 저는 당뇨가 있어서 탄수화물을 자제해야 합니다. 근데 평소에 탄수화물 많이 드시는 것 같던데요. 우리. 아, 근데 이게 김창렬 씨가 그래서 이름까지 바꿨잖아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이름 바꿨잖아요. 열자를 이제 이렇게 리얼로 해서 이응으로 바꿨. 아, 그래요. 창렬하다 이 말이 듣기 싫어서. 이 SPC 이게 식빵이 문제가 되면 김연경 씨 이미지도 안 좋을 가능성이 있어요. 김연경 선수는 이렇게 구성된 식빵이라는 걸 알고 몰랐겠죠. 있었을까요? 몰랐겠죠. 예.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식빵인데도 안에 이제 요즘에는 뭐 보면 땅콩잼이라든지 뭐 딸기잼이라든지 이런 거 발라져서 나온 게 대부분이지 이렇게 식빵만 딱 3개만 들어가 있는 건 우리가 아마 지금까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잼 같은 게 발라져 있어서 식사 대용으로 뭔가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걸 기대하고 샀던 분들의 그런 불만이 더 많은 것 같고 저는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식빵만 딱 3개 있으면은 네.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가격만 왜요? 조금 낮추면. 왜냐면 특히 이제 요즘에 1, 2인 가구가 많은데 많이 못 식빵을 먹으니까. 이제 한 봉지를 사게 되면 다 못 먹고 버려요. 네. 고작 3개 먹고 마는 경우도 있습니까? 아니 일단 잼을 발라도 2개씩. 보통 일반적인 분들은 식빵 뭐 한 조각 많이 먹어야 2조각입니다. 한 조각 2조각? 아니 그러고 어떻게 사람이 살아요? 예. 네, 그래서 1, 2인 가구는 조금 이제 식빵을 구매하고 싶어하는 소량으로 구매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다. 음식물 쓰레기도 안 생기고. 아니 지금은 뭐 양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가격 때문에 문제니까. 그렇지. 가격을 예. 좀 낮춰야지. 그렇게 가격을 하면. 좀 낮추면요 뭐. 예. 근데 제가 사실은 김연경 선수 하면은 이 카리스마를 보면은 제 누님 같은 그런 카리스마예요. 근데 나이를 보니까 박지희 씨하고 같은 나이더만요. 보니까 김연경 선수가. 맞아요. 아마 그럴 거예요. 아, 네. 그래요. 갑자기 상대적 박탈감이. 네, 너무 훌륭한 분이라 언니인 줄 네. 알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예. 네, 어쨌든 뭐 지금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고 계신데 탕종 식빵이기 때문에 정말 맛있다면 3개 1,800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또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이 또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신유진 변호사께서. 네, 예.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팬이시랍니다. 아 네. 그래요. 좀 모시세요 좀. 네, 그러니까요. 예. 좀 모시셨으면 좋겠고. 그 에디스님께서 김용민 그만두지 마세요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저희 금요일 밤의 꼬꼬무 토론 마지막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네, 뉴스 정면승부 이제 우리 김엄마가 마지막 출연이신데 김용민이 말하는 방송의 미래가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주제를 좀 잡아봤거든요. 일단은 우리 김용민 평론가께서 지상파 방송 은퇴 선언을 하셨나요? 아니, 이게 뭐 아니,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혼자 이런 은퇴했어요. 걸 주제로 얘기를 나눠요. 귀한 시간에. 예. 네, 아니 귀한 시간에 우리 귀한 이야기를 좀 해보는 거죠. 아니 근데 사실은 김용민 씨가 그 방송의 미래 또 뉴미디어와 올드 미디어에 관한 뭐 상관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또 나름 계획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 얘기를 좀 얼마 안 남았으면 해보세요. 네. 뭐 일단 저 같은 사람은 정치적 색채가 워낙 뚜렷해서 지상파 방송에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잡으면서도 항상 죄송했습니다. 가끔씩 이제 제가 세상을 자로잔 듯이 중립적으로 보는 척 혹은 어느 편에 섰다는 것으로 느끼지 않게끔 하는 척 그래서 가끔 마음에 없는 소리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예. 자중. 예. 이거 저 같은 사람은 그래서 지상파에 부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전 편파적입니다. 물론 편파적이기까지는 나름 열심히 연구하고 분석한 과정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존재 그 자체로 방송사 관계자들을 많이 긴장시키고 염려를 끼친 것 같아 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뭐 오늘로 졸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예. 그 만약에 우리 김용민 평론가 지금 얘기하신 대로 편파적이어서 더 이상 지상파에서 방송할 수 없다라고 네. 한다면 편파적인 뭐 종편 채널 같은 것들은 방송사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뭐 제가 남의 편파에 대해서 얘기할 적은 없지만은 사실 이 지상파 방송 우리 YTN 라디오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지상파인데 지상파는 이제 국민의 것입니다. 누구도 독점권을 행사할 수 없고요. 사적으로 이렇게 멋대로 전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정과 객관의 의무가 있고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아무런 견해가 없고 입장 표명이 없는 국민의 것은 아니겠죠. 예, 또 지상파 방송 소유주나 제작자만의 것도 아닐 것입니다. 이 지상파 전파가요. 이 사회 규범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누구의 의견이라도 최선을 다해 담으려고 애써야 하는데 지금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부담스러워서 색깔 없는 사람만 나오게 되는 장이 된다면 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상파 방송의 미래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지 않겠는가. 네. 어떤 색깔을 드러냈다가는 뭐 하여간 잘리고 그리고 또 없는 사람 취급당하고 이런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예. 비판을 가했다가는 뒤탈이 없는 사람은 거침없이 비판하고 옹호했을 때에는 도움이 될 만한 사람 거침없이 미화하는 이 과거 방송의 행태 아니었습니까? 간과해도 될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은 키우고 무시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이걸 또 줄이거나 혹은 없는 이야기처럼 만들기도 하고 과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정함과 비겁함은 같은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 지상파가 앞으로 공정한 중립, 시시비비를 가리는 이런 편파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실질적인 공정에 다가가는 그런 방송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뒤에서 응원하려고 합니다. 네, 김미숙님께서 중립적인 척 속이는 것보다 그냥 대놓고 솔직하게 편파적으로라도 얘기를 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기도 하는데요. 근데 일단은 뭐 외국에는 아예 그 뭐 정치적인 이슈에서는 뭔가 이제 보수인지 진보인지 뭐 중립인지 이런 본인들의 성향을 좀 확실하게 밝히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방송사가? 그렇죠. 방송사나 신문사나 그렇게 밝히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우리나라는 누가 봐도 어느 쪽 편인 게 이념적으로 보이는데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아닌 척 하잖아요. 그리고 중도인 척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중립인 척, 공정인 척 얘기하면서 다른 방송 진행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편파적이니까 쓰면 안 된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좀 되는 것이죠. 이게 생각의 차이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생각의 차이를 두려워한다면은 마이크는 아마도 아무 편에도 안 서는 위선자. 기회주의자의 몫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누군가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 지상파가 보다 더 충실한 공정의 세상으로 이끄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용민 평론가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이 지상파에서 없어질 것 중에 하나가 기계적 중립인데 예를 들면 최순실 씨 행적이 문제가 있으니까 비판한다. 그런데 기계적 중립한다고 옹호하는 사람을 한 명 불러서 1대1로 토론시키면 그게 맞는 거냐는 거죠. 그런 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말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김용민 평론가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